밤 11시 아기를 재우고 집안일을 마치고 침대에 누운 지 딱 40분. 그런데 들리는 울음소리. 응애 응애. 2시간 뒤 또 깬다. 4시간 뒤 또 깬다. 아침이 되면 부모님들은 좀비가 되어 있죠.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수유? 환경? 아니면 아기가 예민한가?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아기가 안 자는 건 문제가 아니라 성장 신호입니다. 4개월 아기의 뇌는 지금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어요. 신생아 때처럼 본능적으로 자던 시스템을 버리고 이제는 낮과 밤을 구분하고 리듬을 학습하는 지능형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중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기 뇌 안에서 지금 대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단순히 아기 재우는 팁 영상이 아닙니다. 왜 4개월인지, 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파헤쳐 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적용할 수 있는 과학 기반 솔루션 5가지와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왜 아기 수면과 관련해서 4개월을 특히 얘기하려는 걸까요? 3개월도 아니고 5개월도 아닌 이유가 있나요? 라고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아주 명쾌한 과학적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4개월은 아기 뇌에서 2가지 핵심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시기예요. 첫 번째는 수면 구조의 성숙이고요. 두 번째는 서카디안 리듬이에요. 하나씩 뜯어볼게요. 신생아 때 아기의 잠은 정말 단순했어요. 깊은 수면, 그리고 깨기, 먹기, 다시 자기. 이렇게 4단계가 전부였죠. 그런데 4개월이 되면 뇌의 구조가 성인형으로 바뀝니다. 이 4단계가 전부였죠. 이제 아기는 렘수면하고 논렘수면. 이 2가지로 나뉜 수면 주기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Journal of Clinical Sleep Medicine 연구에 따르면 생후 3개월에서 5개월 사이 아기의 수면 구조가 성인형으로 변하면서 각성 주기가 짧고 빈번해진다고 되어 있어요. 즉 아기가 45분에서 50분마다 깨는 건 깼다가 아니라 리셋 중이에요. 마치 컴퓨터가 업데이트하면서 재부팅하는 것처럼 아기의 뇌도 수면 주기를 연습하면서 계속 리셋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왜 자꾸 깨? 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내가 주기를 배우고 있는 성장 과정 중 하나랍니다. 두 번째 변화는요, 더 중요해요. 바로 서카디안 리듬의 시작인데요. 서카디안 리듬의 뜻은 24시간 주기의 낮과 밤의 변화에 맞춰 우리 몸에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체 시계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단순히 졸리다, 안 졸리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기의 뇌가 처음으로 낮과 밤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리브키 연구에 따르면 생후 16주에서 20주 무렵 이 사이에는 시상하부에 멜라토닌 분泌 패턴이 형성이 되면서 낮에 깨어있고 밤에는 졸리는 뇌 구조가 생기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생체 시계가 설치는 됐는데 조정은 안 된 상태예요. 마치 새 시계를 샀는데 아직은 시간을 안 맞춘 것처럼 아기의 뇌는 낮과 밤을 구분하고 싶은데 아직 헷갈려 라고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밤에 갑자기 깨서 우는 건 엄마 지금 낮이야 밤이야? 잘 모르겠어 하는 신호인 거죠. 즉 지금 뇌가 성장하면서 낮과 밤에 리듬을 설치하는 중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4개월 수면 퇴행은 퇴행이 아니라 재조립입니다. 수면 구조와 생체 리듬이라는 2개의 뇌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아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뇌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걸 알아도 현실은 너무 힘들죠.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게요. 저도 또기가 4개월 때 정말 힘들었어요. 낮잠은 늘 20분 컷으로 토끼잠을 잘 때도 있어서 정말 미친 줄 알았거든요. 그때는 이건 사랑으로 모두 커버되는 게 아니다. 저도 생존을 해야겠다 이렇게 싶었죠. 자다가 깨는 소리에 잠에서 번쩍 깨면 머릿속으로는 그래 이거는 내 성장 신호야 하다가도 3초 후에는 근데 나도 좀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이게 부모의 현실이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단순히 잠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예측 불가능성 때문이에요. 신생아 때는 그래도 패턴이 있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자는 시간, 깨는 시간, 자는 시간, 깨는 시간. 2시간마다 먹고 자고 반복. 근데 4개월부터는 그 패턴이 진짜 와르르 무너져요. 어제는 7시에 잤는데 오늘은 9시에 자고 어제는 2시간 잤는데 오늘은 30분 자고 이 예측 불가능성이 부모를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통제 불능 스트레스라고 불러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때 인간은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기도 잠드는 법을 배우고 나는 그 기다림을 배우는 중이구나. 그날부터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또이가 깨면
약간 이해의 시선이 먼저 생기게 된 거죠. 또기야, 지금 너의 뇌는 엄청 바쁘구나. 낮과 밤을 구분하느라 리듬 배우느냐 힘들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같은 상황인데 감정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개월 수면 대행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아기와 부모의 첫 번째 리듬 훈련기. 아기는 생체 리듬을 배우고 부모는 감정 리듬을 배웁니다. 이건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 아기가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시기의 수면이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파헤쳐 볼게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4개월이 중요할까요? 단순히 부모님의 밤잠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뇌 성장의 핵심 엔진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3가지 관점에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수면은 기억의 정리 공장입니다. 아기가 낮 동안 뭘 했을까요? 얼굴을 보고 손도 움직여보고 소리도 들어보고 이 모든 경험이 뇌에 이렇게 입력이 되는데 정리하지 않으면 다음날 또 배워야 해요. 그래서 뇌는 잠을 자면서 이 정보를 정리하고 저장합니다. 특히 렘수면은 감정 조절과 기억 고정에 관여하죠. 하버드대 스틱골드 연구에서도 유아기의 렘수면의 빈도와 인지 발달은 비례관계에 있다라고 밝혔어요. 지금 이 혼란스러운 수면 주기가 사실은 내가 배운 걸 정리하는 정상 과정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이 시기에 생기는 변화는 자기 진정 능력의 출발이에요. 자기 진정이 뭐냐면요. 아기가 울 때 바로 안아주지 않고 조금 기다렸다가 한 번에 진정하는 능력이에요. 수면 교육 책이나 유아기에 부모가 해야 되는 행동과 관련된 책들을 보면은 이런 자기 진정에 대한 부분을 책 안에 항상 넣어두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용어로 자기 진정이라고 표현하지만 않았을 뿐 아기가 울 때 바로 달려가지 않고 몇 분 기다렸다 간다. 이런 식으로 하라고 늘 적혀 있어요. 이게 단순하게 보여도 감정 조절의 첫 단추가 되거든요. 이 능력이 생기면요. 6개월 이후에 낮잠 연장과 통잠 전환이 훨씬 부드럽게 옵니다. 반대로 이 시기에 계속 우리 애기가 우니까 난 힘들어도 괜찮다. 그냥 일단 재우자. 하면서 계속 안아서 재우거나 아니면은 젖병으로 물려가지고 배부르게 해서 재우면 아기는 혼자 잠드는 법을 배우지 못해요. 세 번째는 이 시기는 내 가소성의 황금기예요. 내 가소성. 이게 뭐냐면요. 내가 경험에 따라 스스로 구조를 바꾸는 능력이거든요. 4개월 안에는 하루에 약 700개 정도의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연결이 가장 활발하게 만들어지는 시간이 바로 수면 시간입니다. 즉 잠을 자는 동안 뇌는 오늘 배운 걸 뇌 회로에 저장을 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면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이 뇌 성장의 자체가 느려질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4개월 수면은 단순히 숙면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 감정의 성장이에요. 지금 잠을 깨는 거는 잠의 위기가 아니라 발달 신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웨이크 윈도우예요. 4개월 아기의 깨어있는 시간은 90분에서 120분입니다. 이거 하나만 조정해도 절반은 해결이 됩니다. 너무 일찍 재우면 아직 졸리지 않아 뒤척이고 짜증내요. 너무 늦게 재우면요. 피곤하고 울고 오히려 잠들기 어려워요. 이런 아기에게도 피곤의 창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창이 열렸을 때 재워야 아기가 쉽게 잠들어요. 졸음신호 3가지를 보면 하품, 그리고 시선이 풀리고요. 그리고 눈을 비빕니다. 귀를 만지는 아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기가 보이는 신호가 있어요. 이 신호들을 확인하고 이 신호가 나타나면 5분 안에 눕혀주세요. 만약에 이 타이밍을 놓치면 다음 주기까지 무려 30분이나 기다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환경 세팅인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낮잠은 밝게, 밤잠은 어둡게. 이거 틀렸어요. 4개월부터 낮잠도 밤처럼 재워야 돼요. 왜냐면 지금 아기의 내가 배우는 게 잠의 환경은 어둡다. 이거거든요. 어둡고 조용하다. 이런 공식이 있어요. 잠이라는 거는 어둡고 조용한 곳에서 자는 거구나. 근데 어른은 아는데 아이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최적의 수면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막 커튼으로 빛을 꼭 차단해 주세요. 낮에도 어둡게 해주셔야 되고요. 화이트 노이즈가 있다면 훨씬 좋아요. 샤워기 물소리, 아니면 드라이기 소리, 청소기 소리, 아기마다 좋아하는 화이트 노이즈가 있거든요. 이 화이트 노이즈를 들려주시고 온도는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아기에게 맞는 최적의 온도가 있을 거예요. 20도에서 23도, 40도에서 60도 사이의 온도 습도에서 우리 아기는 이 온도가 가장 적합해. 이 습도가 가장 적합해. 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맞춰서 여러분이
수면 환경을 세팅해 주시면 돼요. 특히 이 화이트 노이즈 같은 경우는 소리가 너무 작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냥 귀 옆에서 싸 하고 소리가 들릴 정도로 틀어주셔야 돼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기가 귓가에서 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틀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루틴입니다. 루틴은 길이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에요. 매일 똑같은 순서로 반복하면 아기 뇌는 이제 잘 시간이구나 라고 학습을 해요. 책을 읽어주는 것도 루틴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부모님은 자장가 한 소절을 불러줄 수도 있고요. 어떤 부모님은 잘자 한마디, 여러 번만에 그 아기 재울 때 하는 루틴이 있겠죠? 이런 루틴을 매일 똑같이 반복하세요. 루틴의 힘은 반복에서 나와요. 네 번째, 낮과 밤의 구분이에요. 아기 뇌가 지금 배우는 게 낮과 밤의 차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낮 동안 커튼을 활짝 열어주고 밝은 곳에서 놀게 해주세요. 낮잠 후에는 바로 밝은 빛을 세게 해주시는 겁니다. 밤 동안은요, 해가 지면 조명을 당연히 줄여야겠죠. 수유 시에도 조명을 최소로 해주세요. 밤에 깨도 말을 걸지 마세요. 이렇게 빛의 리듬을 만들어주면 아기 뇌가 훨씬 빠르게 낮과 밤을 학습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자기 진정 연습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데요. 가장 중요합니다. 아기가 울 때 바로 안아주지 않고 5분만 기다려보세요. 5분. 물론 배가 고프거나 아플 때는 바로 가야 돼요. 하지만 그냥 칭얼거릴 때는 쉬 소리만 내주고 5분을 기다려보세요. 그 5분 동안 아기는 혼자서 진정을 해낼 수 있구나를 배워요. 이게 바로 자기 조절력의 씨앗이에요. 자, 이 5가지만 바꿔도 어제보다 한 번 덜 깨네 하는 변화가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말이죠.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도 자꾸 깨는데 혹시 우리 애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 3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오해 첫 번째, 자주 깨면 발달 문제다. 아니에요. 4개월에 자주 깨는 건 정상입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너무 통장을 자면 수면 주기 연습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물론 너무 자주 깨면 그 자주 깨다가 1시간마다 깨는 거예요. 환경을 점검해야 되지만 2-3시간 간격으로 만약에 깬다는 건 뇌가 배우는 과정이라서 정상이랍니다. 오해 두 번째, 낮잠이 부족하면 안 된다? 이건데요. 저희 토끼가 낮잠을 20분 정도 토끼잠을 잔다고 했었잖아요. 사실 20분 토끼잠이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총 수면 양인데요. 4개월 아기는 하루 14시간에서 16시간 자면 충분합니다. 낮잠은 3에서 4회,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밤잠은 10시간에서 12시간. 아기가 낮잠 후에 기분이 좋으면 사실 짧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짧게 자는 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 굉장히 많이 그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총 수면 시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총 수면 양을 꼭 계산해보세요. 오해 세 번째, 수면 교육은 빨리 해야 된다. 미국에서는 보통 4개월에서 6개월쯤 수면 교육을 시작하는 가정이 많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수면 교육 이퀄 통장 훈련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진정 연습이 돼야 수면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한국식은 바닥에서 수면 환경을 만드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굳이 침대 옆에 의자에 앉아서 수면 교육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점진적으로 개입을 줄이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오해도 풀었고요. 솔루션도 알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남아있어요. 바로 안전수면입니다. 밤마다 뒤집는 아기 때문에 베개로 막는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안전수면과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정리해드릴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요. 밤마다 뒤집는 아기 때문에 베개로 막는다는 겁니다. 쿠션도 있고요. 이건 절대 안 돼요. 오히려 질식 위험을 높입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 가이드라인을 보면요. 아기는 단단한 매트리스 위, 이불과 베개에 인형 없이 재워야 한다는 가이드가 있어요. 수면은 잘 재우는 것보다 안전하게 지키는 법이 더 중요합니다. 안전수면과 관련해서는 제 이전 영상 뒤집기 되짚기 편을 참고하시면 훨씬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뒤집기 전까지 영아 돌연사 증후군 예방을 위해서 생후 2개월까지는 항상 똑바로 눕혀서 재워야 됩니다. 근데 이런 악이 있어요. 우리 애는 엎드려서 자야 더 잘 자는데요. 네, 맞아요. 저희 또기도요. 이렇게 똑바로 눕혀놓으면 꼭 엎드려서 자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뒤집을 수 있게 되는 그 시기는 자기가 편한 자세로 자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바로 눕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자세를 취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항상 처음 자세는 이렇게 똑바로 눕혀서 재우셔야 됩니다. 바로 엎드려서 자면요. 사실은 더 깊이 자요. 근데 그만큼 각성 능력이 떨어져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가이드하는 방법은 12개월 전까지는 무조건 바로 눕혀서 재우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수면 얘기는 끝났고요. 실전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3가지를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실수, 밤마다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어제는 거실에서 재우고, 오늘은 많이 울어서 차에 태워서 재우고, 내일은 또 방에서 재우고, 이렇게 환경이 계속 이렇게 바뀌게 되면요, 아기 뇌는요, 잠의 신호를 학습하지 못해요. 가능하면 방이면 방, 거실이면 거실, 같은 장소, 같은 환경에서 재우세요. 이게 어렵다면요, 최소한 소리와 빛만큼은 일관되게 유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다음 실수는요, 밤중 수유시 너무 밝다는 거예요. 보통 부모님들 되게 잘 지켜주세요. 밤에 깨서 수유할 때요, 형광등 잘 안 켜시고요, 간접등 쓰십니다. 그리고 TV도 잘 안 켜시고 하는데 말을 좀 거시는 분. 혹시 아기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뭐 TV 켜도 상관없겠지? 핸드폰으로 뭘 봐도 상관없겠지? 이렇게 하시면 아기 뇌는 지금 낮인가? 하고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밤중 수유는 최소 조명으로 최소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말도 걸지 말고요. 조용히, 눈도 최대한 안 마주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조용히 먹이고 바로 눕히세요. 세 번째, 낮잠 스케줄이 매일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항상 똑같이 같은 시간에 기계적으로 재울 수 없고요. 아기도 같은 시간에 기계적으로 자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0시에 재고, 내일은 11시에 재고, 그 다음날은 9시에 재고, 이렇게 시간 간격이 너무 크면요, 아기 뇌는 언제 자야 되는지 배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능한 30분 이내로 일정하게 재우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지킬 수는 없어도 큰 틀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실전 솔루션과 안전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씩 적용해 보시면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관된 반응이 중요합니다. 밤마다 환경, 목소리, 루틴이 바뀌면 아기 뇌는 리듬을 학습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일관성이야말로 수면 발달의 가장 큰 토대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아기 수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빠뜨렸어요. 바로 여러분의 수면이에요. 부모의 수면. 아기가 밤마다 깨는데 엄마 혼자 다 감당하면 진짜 한 달 만에 번아웃 옵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여러분, 부부, 가족 모든 협력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우리 가족의 수면 분담 전략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간 분담이에요. 밤을 2구간으로 나눠서 한 사람이 전반부, 한 사람이 후반부를 맡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엄마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 아빠가 새벽 2시부터 아침 6시까지 4시간. 이런 식으로 최소 4시간 연속으로는 잘 수 있거든요. 한 사람이 과다하게 피곤해서 번아웃이 오거나 몸에 이상이 오거나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낮에 일하는데요. 평일과 주말을 나눠서 할 수도 있고요. 서로 스케줄을 조정해가면서 내가 잘 버틸 수 있는 시간, 아기를 돌보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요, 역할 분담입니다. 밤에 깨는 이유가 여러 가지잖아요. 배고파서 깨기도 하고, 기저귀 때문에 깨기도 하고, 그냥 칭얼거려서 깨기도 하고요. 이거는 사람별로 나누는 거예요. 만약에 시간대를 분담하기 어렵다면 역할을 나눠서 하셔도 돼요. 엄마는 수유 담당, 아빠는 기저귀 갈기, 재우기 담당.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는 조금 비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대 분담이 저는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편하신 거, 좋은 걸로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엄마는 수유 담당, 아빠는 재우기로 하게 되면 쭉 이렇게 하게 되면요. 나중에 엄마 없이도 아빠가 재울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역할을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회복 타임 확보예요. 주중에는 엄마가 주로 담당했다면 주말 중 하루는 엄마 회복의 날을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요. 주중에 아빠가 주로 담당했다면요. 주말 중 하루는 아빠 회복의 날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엄마, 아빠 누구든 상관없이 24시간 계속 긴장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 3시간만이라도 좋으니까 온전히 그 아기를 돌보는 가족 한 명이 내가 지금 아기를 안 봐도 된다는 그 심리적 여유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들어주세요. 이 심리적 여유가 엄청난 회복력을 주거든요. 그리고요,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애는 특별히 더 안 자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애만 더 유난히 예민한 걸까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지금부터 개별 특성에 따른 솔루션과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Q&A를 정리해드릴게요. 개별 특성부터 볼게요. 모든 아기가 똑같지 않잖아요. 어떤 애는 예민하고 어떤 애는 둔하고 어떤 애는 되게 활동적이고. 아기 기질별 맞춤 솔루션과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5가지를 다시 정리해볼게요. 예민한 아기입니다. 소리에 민감하고 빛에 민감하고 환경에 되게 예민한 아기. 이런 아기들은요. 뭘 해야 되냐? 과작을 피해야 됩니다. 낮잠 잘 동안에도요. 그 자극을 좀 최소화해주세요. 좀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화이트 노이즈 정말 필수고요. 루틴도 엄격하게 지키셔야 돼요. 재우기 30분 전부터는 조명을 점차 줄여주세요. 그리고요. 다음은요. 저희 또기같이 활동적인 아이입니다. 깨어있을 때는 계속 움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아기. 이런 아기는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에너지 소진이 중요합니다.
낮 동안 정말 충분하게 놀아주시고요. 웨이크 윈도우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가세요. 120분까지. 재우기 전에는 조용한 활동들을 해주세요. 뭐 책 읽기라던가 뭐 스트레칭, 마사지 이런 것들. 밤에는 자극을 완전 차단해주세요. 그리고요, 느긋한 아기 있죠. 이런 아기들은요, 그냥 환경이 변해도 잘 적응하고 웬만해서 잘 자는 아기입니다. 정말 키우기 좋은 아기죠. 기본만 지켜도 괜찮아요. 그냥 큰 틀 안에서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환경 세팅은 기본으로 암막 화이트 노이즈 정도만 하셔도 되고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왜 4개월인지,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실전 솔루션 5가지와 안전설명과 실수를 방지하는 얘기, 그리고 가족 간 협력 전략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Q&A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밤중 수유는 언제까지 하나요? 이거는요, 아기마다 다르거든요. 저희 또기 같은 경우는 성장과 체중을 고려해서 저희 소아과 선생님께서는 통잠을 권유하지 않으셨어요. 특히 3개월 전까지. 그리고요, 아기가 잘 수 있어도 계속 먹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어떤 아기는요, 너무 잘 먹고 잘 크는 거예요. 그런 아기는요, 소아과 선생님께서 통잠을 자더라도 끊어서 먹이거나 재우는 행위를 하라고 권유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소아과 선생님과 상담을 하셔서 밤중 수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4개월은 아직 밤중 수유가 필요한 시기거든요. 보통은 1회에서 2회 정도가 정상이에요. 그래서 6개월부터는 천천히 줄여셔도 괜찮으니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낮잠과 밤잠 중에 뭐가 더 중요한가요? 밤잠이 더 중요합니다. 밤잠이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시간이라서 깊은 수면과 뇌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낮잠이 좀 부족해지면 괜찮지만 밤잠은 최대한 일정하게 지켜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수면교육 꼭 해야 되나요? 꼭 필요한 건 사실 아니에요. 수면교육은 아기 혼자 재우는 훈련이 아니고요. 자기 진정 능력을 키우는 연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할 필요 전혀 없고요. 부모님과 아기가 편한 방식으로 천천히 진행하시면 돼요. 네 번째, 우리 아기는 안아야 자는데 이거 버릇되나요? 4개월은 아직 버릇이 되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6개월 이후에도 계속 안아서 재워야 된다면 안기, 눕기, 거리두기 순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 조리원 동기들을 보니까 어떤 아기는 꼭 안아서 자야 되는 아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모님은 어떻게 됐냐? 허리 디스크 터졌습니다. 아기 몸무게는요, 점점 늘어나고요. 엄마는 점점 힘들고 아빠도 점점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 앉는 시간 동안 허리에 압박이 가서 디스크가 결국 터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몸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통잠입니다. 개인차가 크지만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보통 통잠을 잡니다. 늦게 자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12개월까지도 한두 번 깨는 아기가 많아요. 저희 또기 같은 경우는 이날 때 깨고요. 그 다음에 열이 크게 한 번 난 적이 있었거든요. 11개월인가 12개월 근처에서 열이 한 번 크게 나고부터는 밤에 진짜 엄청 깨더라고요. 이렇게 아기마다 달라요. 그런데 12개월까지도 한두 번 깨는 아기도 많으니까 걔도 스스로 다시 잠들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을 여러분이 꼭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이런 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만드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영상의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렸어요. 부모님 겪고 계신 이 수면 전쟁 절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모든 아기가 거치는 발달의 관문이에요. 밤마다 깨는 건 불편하지만 그거는 아기가 자는 법을 배우는 첫 번째 수업이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서 여러분이 기다림의 언어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 아기가 또 깨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기가 뇌를 새로 짜는구나. 그 한마디로 마음이 바뀌면 수면 전쟁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럼 좋은 밤 되세요. 안녕.